안녕하세요, 박철규입니다. 사중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고민 9번째 시간인데요. 여수님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시간 빠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공채 시즌이 이제 좀 마무리가 돼서 여진님은 좀 여유로우실 것 같아요. 뭐 꼭 그렇지도 그래요? 않습니다. 네. 이제 공채 시즌에는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좀 고민도 많이 다뤄봤고 들어왔었고, 그리고 네. 또 뭐 자소서 쓰는 법, 면접 준비하는 법 이런 영상들을 좀 만들었다면 이제는 좀 이직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뭐 그만둘 때 네. 이슈 혹은 뭐 새로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야 되니까 딱히 그렇게 똑같군요. 여유가 많이 생기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사중고 고민이 이 이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퇴사를 좀 고민하는 분의 사연입니다. 그 잠시 후에 좀 사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사중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고민은 항상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직이나 뭐 취업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항상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고민도 함께 나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영상 게시글 밑에 보이는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중고 시작하죠. 네, 그럼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디자이너고 나이는 28, 3년 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지금 회사에 입사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직원이 4명이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선배님들 다 내보내고 지금은 사장님과 저 이렇게 단둘이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처음부터 계약서도 안 썼고 신입 때 1년치 퇴직금은 안 주는 게 당연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솔직히 저는 신입과 퇴직금이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계약서를 안 써서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이직을 하고 싶은데 결혼한 그리고 애 없는 기혼자라 이직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네요. 답답해서 남겨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퇴직금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퇴직금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지급하도록 그렇게 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사연을 보면서 조금 이 사연 고민 보내주신 분뿐만 아니라 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같이 한번 좀 짚어봐야 할 내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그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다는 것과 세 번째는 이분이 이제 디자이너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기혼 여성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연에는 이제 성별이 나오지 않았지만 애 없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네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첫 번째부터 좀 알아볼 텐데 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안 쓰면 좀 불리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좀 불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둘 다 불리하다는 거죠? 네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좀 안 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언제 시작했는지도 안 나와 있고 그쵸. 뭐 근로자와 계약이 일단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뭔가 일 처리할 때도 좀 이렇게 뒤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쓰는 조금 안 좋은 회사들이 조금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 미작성이 좀 이렇게 발견이 되면, 발각이 되면 네.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를 회사가 무는 겁니다. 근로자가 무는 게 아니고 네. 회사가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연에 있는 사장님께서는 사연을 보면 이제 뭐 계약서를 안 써서 괜찮다며 당당하다고 하셨다는데 사실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두 선배님들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착한 분들이 아니었을까. 이거 동종업계라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을 싶기도 수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이제 바로 이제 좀 근로감독관이 나오셔서 검사하고 과태료 물 수 있는 혹은 과태료 안 물더라도 좀 주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좀 곱게 퇴사를 하셨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는 회사의 과실이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회사가 한부를 갖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한부를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입사를 했는데 인사팀이나 뭐 이런 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찾아가서 요구를 하셔야 돼요. 꼭. 이거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느냐? 일단 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꼭 의사를 좀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또 궁금한 게 근로계약서 같은 거를 안 쓰게 되면은 사실 뭐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가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 언제 시작을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퇴직금 받을 때 좀 정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 정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회사가 안 준다라고 이렇게 좀 버팅기는 상황이라면 일단 신고 고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 신고를 하냐? 이제 사업장을 관할하는 각 지방마다 지방고용노동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가 강서구에 있다. 그러면 그 강서구를 관할하는 그 노동청, 그리고 뭐 강남구에 있다. 그럼 그러면 강남구 관할하는 그 노동청에 가셔서 뭐 방문 접수하셔도 되고, 네. 팩스나 이제 우편 접수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게 좀 귀찮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온라인으로도 이런 민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온오프라인으로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죠? 네네. 그렇군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년 일했으면 뭐 한 달 정도의 급여, 그다음에 뭐 연차에 따라서 조금 더 쌓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정산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이 근로자가 받는 연봉이 얼마다, 뭐 상여금은 얼마다 이런 이제 증빙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왜 우리가 급여 통장에는 월마다 뭐 어떤 회사에서 얼마씩 급여로 들어오는 그 내역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거나 아니면 급여 명세서 같은 것들이 이제 이메일로 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급여는 얼마인지를 산정해서 이제 퇴직금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이제 입출금 내역이나 이렇게 돈을 받았던 그렇죠. 그 네. 증거들이 있으면 네. 이걸 토대로 이제 퇴직금을 받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회사 사장님이 또 신입 때 1년치 퇴직금은 안 주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이제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그렇죠. 아마 헷갈리신 것 같은데 예전에 얼마 전까지는 이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연차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1년을 근무해야지만 그 다음 해에 이제 15일의 연차가 생겼는데 아마 이 부분하고 좀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것도 지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네네. 1년 미만자에게도 지금 연차가 생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사장님께서 좀 근로기준법을 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는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하지 않은 것과 퇴직금 관련된 이슈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회사는 퇴직금을 줘야 되고, 맞습니다. 아니라면 이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그렇죠.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을 꼽아 주셨어요. 이 부분은 뭐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은 5인 미만 사업장을 가지 마라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어느 회사나 좀 작게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예, 처음은 다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연차 휴가랑 연차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연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1년을 만근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15일의 연차가 생기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연차 휴가가 적용을 안 해도 돼요. 그 사업주께서 의무가 아닌 이제 거죠? 하면 되지만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차 휴가가 없으면 연차 수당도 없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는 게 그 연차 수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사를 할 때 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고 그러면 그게 연차 수당으로 잡히겠죠. 그러면 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 연차 수당 금액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하는데 이 평균 임금에는 연차 수당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이 없으니까 내가 똑같은 연봉을 받고 똑같은 기간 동안 근무를 했고 연차도 똑같이 소진했다라고 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의 퇴직금 수령액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사연 주신 분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이게? 사연 주신 분은 조금 불리한 면이 있죠. 지금 계속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그 선배님들이 나가기 전에도 4인이었으니까 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셨으니까 약간 이 부분은 좀 받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 이 근로자한테는 좀 5인 미만 사업장을 가게 되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데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도 보호하지만 좀 사업주도 보호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도 작고 어떤 뭐 자금력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큰 규모의 회사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런 예외 적용들을 좀 두는 거죠. 그렇군요. 연차 수당과 연차 휴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 외에도 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인들이 있을까요? 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연장 근로 시간에 좀 제한이 없고요. 그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다 그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50인 이상 그리고 299인 이하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그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5인 미만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포괄 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장 근로, 야간이나 휴일 이런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쳐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뭐 사업주도 좀 뭐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긴 합니다만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이게 좀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안 가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정책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회사들은 다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어떤 그 채용과 관련돼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인재를 채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금, 보존금을 주는 형식으로 많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로자, 이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정책들은 좀 아직 미비한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렇군요.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이제 좀 법의 보호가 있어야지 이곳에서 일해도 내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그래야지 조금 더 작은 규모가 더 커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근로계약서 미적성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이너와 기혼 여성, 이건 추정입니다만 이 이슈에 대해서 남아있는데 사연 주신 분이 이제 이직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직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요 두 가지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직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셨는데 어떤 디자인을 하셨는지 뭐 UI, UX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제품을 하셨는지 뭐 어떤 뭐 시각 자료를 만드셨는지 이런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뭐 이분의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스펙 같은 것들을 좀 봐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현재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UI, UX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각 회사들마다 좀 못 뽑아서 예, 좀 서로 뽑겠다고 좀 난리를 치는 그런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남성분들이라면 사실 이런 부분들 좀 걱정을 안 하시는데 걱정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여성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뭐 출산이나 육아 뭐 이런 것들을 좀 꺼려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자신 있게 지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출산 연령이 좀 높아졌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뭐 30대 중반의 초산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사연을 보면 이분은 28살이라고 하셨어요. 28세. 그러니까 짧게는 3년 혹은 뭐 좀 더 잡으면 5년 정도까지는 뭐 출산 계획이 없다라고 뭐 얘기가 정리가 됐다면 이 부분도 뭐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회사들도 이제 알아요. 디자이너 이 직군은 좀 이직이 많다라는 것들도 알고 있고 내가 기혼이긴 하지만 3년
혹은 길게는 5년 정도까지 내가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보장이 좀 된다면 회사들도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자 중에서 이제 결혼하신 분 그리고 이제 아이를 출산을 예정이신 분들은 좀 안 뽑으려는 회사들이 있긴 하잖아요. 아직도 좀 있죠.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은 저희 리뷰 보시면서 좀 걸러내시면 될 것 네네네.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내가 이직을 이번에 해서 이 옮긴 회사에서 좀 오래 다니고 싶다면 좀 여성 직원들의 어떤 뭐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장해주는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골라서 좀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단축근무 혹은 뭐 출퇴근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탄력근무 제도 같은 걸 시행하는 그런 회사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일부 회사들은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수한 여성 인재를 좀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갖추어서 진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시면 충분히 그런 것들도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이직을 한다고 해서 당장 이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걱정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그래도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이직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이제 용기를 좀 갖고 좀 시도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직을 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들, 뭐 이력서 쓰고 경력 기술서나 뭐 디자이너니까 뭐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잘 준비하시고 좀 트라이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퇴직금, 기혼 여성, 디자이너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 이거는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중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고민 코너는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직 그리고 취업, 경력 개발, 커리어, 직업 등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영상 게시글 하단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껏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먹고 싶을 때 먹고 사고 싶을 때 사고 고민이 될 땐 써라. 이직에 대한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 모두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자플래닛 이 사중고 코너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 짜잔! 여러분 앞 얘기 궁금하시죠? 자플래닛 강좌에 오시면 취업과 관련한 정보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